자, 또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자, 또 봅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임차인이 그가 주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거. 자, 권리금 아셔야 되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따로 증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급을 방해를 했어요. 방해. 권리금 지급을. 그러면 임차인은요, 나갈 때 신규 임차인 데려오면 되죠. 거기서 권리금 받아갈 수 있다고 만들어 놨습니다. 법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었어요. 자, 임대인에게 손해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방해했어요. 그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3년.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하고, 상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자, 손해배상도 몇 년이라고? 3년.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년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서 소멸한다. 몇 년입니까, 이거? 3년입니다. 왜? 자, 1번 문제 쉬웠고 2번 문제로 갑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갑니다. 옳은 거. 옳은 거. 나중에 그 주임법하고 같이 풉시다. 요 주임법 풀고 할래 했더만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요 상가 끝내고 합시다. 자, 옳은 거.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상에, 자, 대항력은 뭐예요? 사건이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사건이야.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상가 건물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무슨 변제? 우선 변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라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주택에서는 뭐 주주, 상가에서는 사건, 맞죠? 자, 그리고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확정일자는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이거 원칙이야. 알겠어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번 X. 2번.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이 당연한 겁니까? 사건이잖아. 사업자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오케이.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됩니다. 돼야지 적용이 된다. 오케이? 자, 됐고. 자, 3번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야.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2년보다 무슨 임차 하고 있으면 이거? 상가 임대차는요, 몇 년이야? 1년이잖아. 2년은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 주임법. 주택, 주자 2. 주자, 또 적어줘야 돼. 주임법 할 때 주 2년. 전년 아니라고 아까 했잖아, 오전에. 나 미치겠네, 진짜. 주임법은 주자가 2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자. 그래서 2년이고, 요거는 1년이죠. 지금 뭘 묻고 있어? 상임법 묻고 있잖아. 그럼 2년이 아니고 몇 년이야? 1년. 1년을 본다 해야 되죠. 또 3번 틀렸고 4번입니다. 전차인이 차인 연체액 이기 차임에 달했다. 자, 이기 차임 연체에서 계약 해지한다. 이기 또 주임법이 상임법은 몇 개? 쌍가입니다. 상기. 안 돼? 우리 경상도잖아. 발음이 안 되잖아. 쌍가 안 되죠. 삼가인데 삼가. 예? 몇 기 차임? 3기 차임. 아시죠? 상기 차임했을 때. 이기가 아니고 몇 기로 고쳐야 돼? 3기. 자, 5번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해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대한 손해배상에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한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임대차가 종료한 후 3년입니다. 아시겠죠? 방해가 아니고 종료한 후 3년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자,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3문제. 3번 문제를 봅시다. 이 갑이 2019년 4월 10일 을 소유의 X상가 을 소유의 X상가를 갑이 임차를 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야? 보증금이 10억이야. 서울은 최장이 얼마며? 최고가 서울 9억이잖아. 그러면 초과해버렸죠? 환산보증금 떠나서도 초과해버렸잖아. 그러면 10억이야. 초과했다. 초과하면 인정되는 게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해야 되죠. 여기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은. 자, 우리가 감염법 위반으로 자, 영업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못하게 했잖아. 이럴 때도 뭡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인정되는 거고.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기 보시면 상권대표가 몇 개 차면 상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권리금 규정도 10억이, 9억을 초과해도 인정되고, 자,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사건이죠.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그래서 요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요게 뭐예요? 자,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선 면제 돼, 안 돼? 우선 면제는 9억은 이하에 돼. 우선 면제 또 물어볼게. 시험 포인트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야. 작년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자, 그걸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면제 아닌데 있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돼? 임차권 등기 명령 9억은 이하야 돼야 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요것만 된다니까?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권이 뭐야? 우리 상권 분립돼 있잖아.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 맞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하라고, 정치를.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맞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특별보상 인정되는 게 강연법 위반. 알죠? 계약 해지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 그런 내용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했다고요?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 1번에 계약갱신 요건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초과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갑은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최초 기간,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가 있다. 맞죠? 계약갱신 요건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초과해도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작년에 주기사법에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돼. 자, 33회 때 나왔었죠. 자, 다시 보고 1번 맞고 2번입니다. 각각 을 사이 임대차 기간 6개월을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에 유효함을 정할 수 있다. 을이 누굽니까? 을이 누구야? 임대인. 임대인은 6개월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에 적용이 되면은 9억은 이하가 상가 임대차 9억은 이하면은 약정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해도 그 유효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은 초과한 거는 요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적용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뭡니까? 자,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맞지? 6개월. 알겠어요? 자, 가불사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이 누군데? 임대인도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임대인은 만일에 상가 임대차 범위에 9억은 밑에만 어떻게 됩니까? 1년 보장이야 무조건. 그리고 을이 주장할 수 없어. 누가 주장해야 돼? 임차인만 뭐 위반을 주장할 수 있어. 편면적 강요 규정 아닙니까? 맞지? 그런데 초과해버리면 이거 주장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약정대로 6개월이면 6개월 주장할 수 있다고 임대인 또. 알겠어요? 야, 니하고 임마 뭐 6개월 약정했잖아. 가 임마. 그럼 가야 돼. 근데 9억은 밑으로 되면 서울같이 서울에 있는데 9억은 밑으로 되면은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미만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뭡니까? 야, 그래도 1년이야 임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초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요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상가임대차 보고. 자, 8페이지 한번 봐. 요거 프린트 8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요 프린트 8페이지. 있죠? 좋지, 아까? 있죠? 이래 생기고, 이래 생기고. 네. 자, 8페이지.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전면 적용되는 보증금인데 9억 원이잖아. 그런데 밑에 보면 보험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 이만은 초과해도 되는 거 있죠? 대항력, 계약갱신 요건, 갱신의 특례, 그 다음에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도 권리금의 내용이잖아. 표준계약서, 권리금의 평가기준, 권리금이고, 상기차면체 계약 해지, 표준계약서. 됐어요? 이걸 총 정리하면 뭐야?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오케이? 프린트 8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밑에 있죠? 네, 밑에 있습니다.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요거다 말이야. 자, 그럼 그거 빼고는 이거 적용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2번의 내용은 뭡니까? 임대인 또 6개월 약정하면 6개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범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임대는 주장할 수 없어. 무조건 1년 보장해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2번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습니다. 자, 1번 또 맞고 2번 또 맞습니다. 자, 3번. 계약 갱신 요건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 본다. 맞습니까? 계약 갱신 요건이잖아. 요구됐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을 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아까 말해 9억 원 이하일 때만 정되잖아. 초과할 때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면 각합니다. 됐죠? 안 받아줍니다. 자, 5번.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자, 여기서 봅니다요. X 건물이 경매로, 요것도 맞아 맞고,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의 일반 채권보다 우선 면제 돼, 안 돼? 안 된다. 여기 우선 면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선 면제 나오면 X 뭐만 인정돼? 대항력만 인정돼. 초과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명령 했을 때는 있어, 없어? 초과했을 때는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여기 지금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시다. 상가 임차인이 그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는 자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자, 누가 거절하는 거야? 임대인이, 상가 임대인이 거절하는 거지. 맞죠? 자, 임차인이 누구 데려왔어? 신규 임차인 데려왔잖아. 야, 근데 내가 니하고 예약을 못해.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자, 기업번. 왜 틀렸어? 1년 6개월이야. 앞에 1년 빠졌어. 1년 6개월 동안 영업하지 않았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1년 6개월 영업 안 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얘 하고 내가 권리금 받아갈게요. 이러면 뭐합니까? 꺼져이란단 말이야. 안 된다. 자, 6개월이 아니고 몇 년? 1년 6개월이다. 앞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기억 틀렸지?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시다.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 있죠. 그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만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누가 데려왔어요? 임대인이 선택했잖아. 그래서 이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 지급하는 경우, 이때는 뭡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얼번.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뭡니까?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있을 때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기억번에 1년 6개월만 고치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딱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제 5번 문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옳은 걸 고르래.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 상가물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다. 동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가 아니고 있어야죠. 함부로 열람하고 이러면 안 되죠. 개인정보인데. 자, 2번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여기 포인트가 뭔데? 중대한 과실로 전부를 파손했단 말이야. 그럼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죠? 필요가 없다. 2번이 정답이죠. 맞죠? 자, 3번 갑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 임차 기간이 7년을 초과했었는데 10년이 10년.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이랬어? 10년이 했잖아. 그래서 X.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자, 뭐가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보증금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명을 신청할 수가 있다. 에? 자. 저를 봐봐. 눈 좀 뜨고. 눈 좀 뜨고. 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렇지. 임차권 등기 어디 갑니까? 등기. 법원 등기소. 법원! 정신 차려, 정신!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 가서 하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걸 살짝 넣어놨단 말이야. 여기서 땡 내면서 뭡니까? 출제하는데 제발 좀 헷갈리가 틀린 뿌래 이래가지고 된 거야. 웃음이 안 나와? 안 나오네. 틀리니까. 자, 나오네. 임차권 등기잖아. 그럼 세무서가 아니고 법원 가야지, 법원. 임차 건물이 시군구 법원.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서 하잖아. 정신 차려. 잠이 오지만 참아. 에? 그래서 4번 틀린 거 알겠어요? 아, 이거 엄청 좋은 지문입니다. 요거. 자, 조심하시고. 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뭐 했다고요? 묵시적 갱신됐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임차인의 해지 통고됐다. 즉시가 아니고 몇 개월 지나야 돼?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몇 월이 지나야? 3월이 경과 후 해지율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즉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읽을 때만 이거 즉시 틀린 거 알겠죠? 즉시가 틀린 거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를 파손했다. 권리금 보장해주면 돼, 안 돼? 저거 죽이뿌야 되죠, 저거를. 맞죠? 그래서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보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6번 문제 갑시다. 을은 갑소유의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와 사업자 등록 마쳤다. 자, 건물 인도 받고 갑으로부터 임차해서 인도 받고 사업자 등록 사건 했네. 뭐 했다고? 사건 해가지고 뭐한 상태야 지금? 대항력 취득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표시해놔야 돼. 대자 적어 놓든지. 자, 그 임대차가 제3자에서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폐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폐업하면 안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폐업한 후에 다시 사등상고를 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안 됩니다. 알죠? 근데 요 표현이 좀 잘못돼가지고 맞는 지문을 해가지고 복수정답 2번, 4번 해줬어요. 그때. 알죠? 자, 그 다음에 D번 볼게요.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고 있는 병명의로. 자, 누가? 자, 전대로 했을 때 전차인이 주주하거나 사건하면은 누가 대항력 생겨? 임차인이 대항력 생깁니다. 맞죠? 이럴 때는 대항력 인정되죠? 됩니다. 그래서 D금만 원래 답이었는데 요거는 표현을 잘못했다고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맞죠? 근데 원칙은요. 폐업하고 같은 상호를 했다. 그러면 그 전에 대항력은 어떻게 됩니까? 상실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문제 낼 때 그 전에 대항력은 상실하냐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요때 해가지고 하면 요때부터 다시 또 대항력 생기잖아. 맞죠? 그래서 요 문제 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단 말이야 이게. 맞죠? 그냥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봤잖아. 그러면 다시 했을 때 요때 대항 생기냐 안 생겨요? 그 앞에까지는 없지만 요때 주제가 사건 해가지고 하면은 요때 대항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2 들어가가지고 답을 몇 개야? 2개를 맞췄다. 2번하고 4번. 알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폐업하고 다시 같은 상황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대항력이 있느냐 물어봐야 되잖아. 그때 대항력이 없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뒤에 했으면 요때부터 또 대항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오류가 생긴 거야.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된 거야. 알간? 아, 됐어. 자,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원래는 답이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2를 제기해가지고 니은번이 또 뭡니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케이? 네, 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폐업하고 다치기 가중성을 할 그 사이에는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하고 4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가서 갑니다. 자, 갑은 2021년도 2월 1일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서울이 나옵니다. 서울. 위치한 을 소유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월 차임 500. 이미 얼마입니까? 10억. 환산보증 10억. 맞아? 그럼 요것도 가네, 요거. 상권 대표가 뭐 하고 있다? 요거 하고 있다. 그래서 갑은 2021년도 2월 15일 날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 선동했다. 그러면 사건 했죠? 뭘 취득했습니까? 대항력 취득했잖아. 한번 물어볼게. 10억이라도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 여기 있잖아. 대항 된다고. 대항이 된다고 했잖아. 자, 오는 것을, 자, 모두 고르시오. 오는 거. 자, 기업번 볼까요? 자, 위계약의 확정일자부 부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상하이처보호법 4조로 적용된다. 확정일자부가 무슨 변제?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잖아.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10억 초과하면 우선 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잖아. 맞아? 또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 돼. 우선 변제 하면 다 맞추니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바꿔서 냈다고. 더러운 놈들. 알죠? 자, X입니다. 기업 X. 니은번은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시로 파손했다. 중과시 파손하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까 했죠? 중과시 파손 때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니은번은 맞네. 계약갱신 요구권은 10억이 돼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했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에 매매를 위한 건물의 소유권이 병으로 바뀌었다. 특별한 사회적인 없는 한 연체 차임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됩니까? 의뢰에게 지급해야 된다. 자, 지금 상가하고 있어? 주택하고 있어? 상가. 그럼 몇 개 차임 연체 계약 해지야? 3기. 2개월분 연체했죠? 했어요. 차임을 뭐 했다고? 연체했어. 그 중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병으로.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자, 이 그림 볼까요? 자, 을 소유 상가잖아.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누굽니까? 임차인이잖아. 맞아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차임 연체했어. 자, 물어볼게. 9억 원 이하일 때는 자, 상가인데 여기 대항력 갖추고 막 같이 하면은 뭐 하면은 사건 하면은 이 상가 건물을 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 보기 때문에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사람에게 자, 뭡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한테 어떻게 됩니까? 자, 보증금 반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채권 채무 관계 요 둘이 생기지. 맞아요? 10억을 초과해서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차임 연체하던 중에 매매로 건물의 소유권 바뀌었다. 병으로 바뀌어서 특별 사정이 없는 연체 차임은 누구한테 됩니까? 계약이 누구하고 이루어졌어? 을하고 이루어졌으니까 을한테 지급해야 돼요. 예? 네. 알겠어요? 네. 을한테 지급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계약을 누가 했으니까?
뭐라고? 얘하고 이제 뭡니까? 얘하고는 계약 관계가 이제 새로 맺은 게 없잖아, 지금. 네? 그런데 만일에 9억 원 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보니까 얘가 얘한테 돈 줘야 돼, 이제. 어? 다시 해줄게. 지금 얼마야, 지금? 환산보증금 10억이잖아, 10억이잖아. 9억 넘어갔지? 9억 넘어가면 되는 게 뭐가 있어? 요것만 된다고. 요것만 적으면 돼. 알겠지? 그럼 차임 계약서를 누가 하고 썼어, 갑이? 을하고 썼지, 병하고 썼어, 안 썼어? 안 쓰니까 돈 누구한테 갚아야 돼? 우리한테 갚아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됐죠? 네, 그거 됩니다. 여자 차임은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지금 맞는 질문이죠. 계약서를 누가 썼으니까. 그럼 다시 받으려면 얘하고 계약 써야 돼, 다시. 알겠어요? 네, 이해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아닌 거야. 계약 따라 가는 거예요, 계약 따라 이제.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답이 3번입니다. 쉽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은 충분히 고를 수 있었는데 디귿번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세종특별시, 특별자치시. 세종시 나와가지고 댓글에 생지랄하고 난리 났습니다. 예? 세종시가 왜 T 나오는데 내가 뭐 왜 세종시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50만 안 됩니다. 38만 남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죠? 40만은 안 되고 38만, 39만 요리 됩니다. 50만 목표로 만든 거예요. 세종시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갈게요. 세종시는 옆에 그 광역시하고 동일합니다. 광역시하고 동일하게 치료하면 돼. 자, 세종특별시에 수재하는 갑소유 X상가 건물의 1층에 점포를 을이 분식한다. 무슨 점 한다고?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2월 26일 보증금 6억 원. 아이, 분식점을 보증금 6억 원에 와, 딱 기가 차네요. 일단 기가 차지만 보자. 자, 그러면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을이 보증금 얼마 꼽았어? 6억 원. 맞아요? 월 차임은 1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합치면 환산보증 곱하기 100 하니까 7억이죠. 자, 그러면 광역시로 보면 돼요. 우리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5억 4천이지. 맞죠? 그럼 초과 있잖아. 모르겠다 해도 수도권보다 넘어섰잖아. 맞죠? 어떻게든 넘어섰단 말입니다. 맞죠? 자, 넘어섰단 말이야. 그러면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만 되네. 맞아? 이걸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고 등기는 돼 있지 않았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 무슨 신청했다고요? 인도받은 날 사업자 등했으니까 뭘 생긴다? 대항력 생기죠? 자, 그러면 기업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 자,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대항력은 자, 초과하는 부분도 인정돼야 안 돼? 되잖아. 요 대표 대항력. 오케이? 대항력. 그러면 기업은 맞지요? 맞고. 자, 2번 니은번 갑니다. 을이 대항력을 갖추네. 을이 사건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지랄하고 있다. 확정일자 돼 안 돼? X지. 확정일자가 무슨 변제야? 우선 변제는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까 뭐랬어? 밑에 적었잖아. 우선 변제나 임차고 등기명이 나오면 X라고. 맞지? 그러면 니은번 X야. 자, 디귿번. 이게 이제 법률에서 강연법의 예방 및 관리관 법률상 49조 제1항에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으로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딱 해놨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강연법 위반으로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강연법 위반으로 법 위반하면은 집합 제한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맞는 것이 뭡니까?
4번이네. 기억하고 이것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갑시다. 자, 9번 문제. 34의 문제,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보세요. 을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그 소유, 서울 특별시 나왔지? 서울 특별시 나왔는데 얼마야? 10억, 100만 원, 12억이지. 그럼 초과 예뻤지? 초과 예뻤단 말이야. 상가의 비서 계약을 체결했다. 상가이사 보호법상 을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 을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네. 자, 기업번은 맞아요? 대항력이잖아, 대항력. 대항력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 정답이네. 니은번은? 우리 가백에 1년에 존속기간 주장. 9억 원 밑에가, 서울이 9억 원 밑에가 돼야지 1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 미만도 주장을 누가 내? 그것도 9억 원 밑에만 돼. 초과하면 요거밖에 안 된다니까. 맞지? 그래서 요것도 틀렸지. 주장 못해요. 그 다음에 을이 가백에 계약 개시 요구를 주장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까? 자,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을이 가백에, 가백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작년의 문제였습니다. 알죠? 이게 작년의 문제였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기간의 정함이 있어, 없어? 이게 포인트야. 따마, 사람 미치겠네. 이 판례를, 꼼꼼히, 출제위원이 판례를 꼼꼼히 읽어서 아주 미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기간이 2년이든 1년이든 약정이 있으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어. 근데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계약갱신 요구 자체가 안 돼. 알겠죠? 이거를 강의한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외울 때도 상권 대표 요구하고 있다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틀리게 하려고 이게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죠? 여기서 포인트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뭡니까? 요구권도 안 되는 거야. 2년 약정이 되어 있으면 요구하면은 또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까지입니까? 10년이잖아, 10년. 상가는 10년. 주택은 2년이고. 맞잖아. 그래서 일단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간이 없으니까 뭡니까? 요구권 인정이 주장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원래 초과할 때는 요구권이 인정되지만 문제에서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완전 지랄한 거야 이거.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는 지금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초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이거. 맞죠? 이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죠? 침을 뱉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죠?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그래서 3번 찍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왜? 대강 보고 타닥. 근데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다?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다. 판례 내용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됐어.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프린트 이제 중개사법의 문제 한번 봅시다. 중개사법. 지금 상가부터 했으니까 상가부터 풀어보자. 세 문제가 있습니다. 5년치 세 문제. 자, 7페이지에 30회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있습니까? 자, 볼게요. 페이지가 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개사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앞에 뭐야? 선순위네. 자, 선순위가 있다, 없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 소재 상가 건물.
자,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험이 적용된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차임 100만 원.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가바울이라고 했는데 을 위에 누가 있다고? 선순위 있어. 여기 임찬이야. 자, 얼마를 했습니까? 자, 일단은 날짜는 2018에 10월 1일이죠. 네, 이래서 했습니다. 1년 약정을 했네. 하고, 자, 보증금 얼마입니까? 5천만. 보증금. 그리고 월세는 100만 원. 월 100만 원. 이해입니다. 환산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5천 되죠. 5천 뭐 보증금 있으니까. 맞죠? 자, 내용은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연체 차임이 200만 원에 달하는 경우에는 값은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기 차임에, 이기 차임 상기잖아. 일기 있으니까 이거는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지, 없다. 1번 틀렸네. 이거 오타 났네. 자,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차임 보증금 감액 이순 후에 1년 내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맞죠? 감액이나 증액할 때는 얼마입니까? 1년 내 다시 못하잖아. 그 답 밑에 해설 좀 잘못됐네. 저도 답 잘못됐네요. 2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맞죠? 3번.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자, 2019년 며칠부터?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 어떻게입니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자면, 자, 6월에서 몇 월 사이에? 1월 사이죠. 그러면은 6월에서 1월 사이. 자, 보세요. 여기서 상가니까 몇 년입니까? 임대차 계약은 1년 했잖아. 1년에서 1년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하면은 2019 10월 1일이죠. 맞아. 그러면은 6월에서 1월 사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6월 하면 어떻게 됩니까? 6월 하면은 4월 1일이죠. 그러면 6월에서 1월이니까 9월까지 가야 되잖아. 9월 30일이죠. 아니다. 8월 30일. 맞는 것 같은데? 자, 사이에 을의 갱신 거절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은 경우 2019년 10월 1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 갱신된 거잖아.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3번은 왜 틀렸어? 묵시적 갱신 6월에서 1월 사이에 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10월 1일이니까 한 달 전이니까 8월 30일 맞죠? 맞는데 갱신 거절에 통지하지 않으면은 무슨 갱신 됩니까? 묵시적 갱신 되잖아. 해지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알겠어요? 3번 X지?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된다고 해야 되지.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3번 틀렸어요. 자, 4번 갑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신청할 때 보증금 2,200만 원 선순위 저당금보다 우수면제 받을 수 있다. 서울이잖아. 6,500만 원 이하. 맞아요? 그러면 2,2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환산 보증금이 얼마였어? 1억 5천이잖아. 1억 5천. 자, 우리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여기 환산 보증금 해가지고 소액 보증금에 보면은 2페이지에 서울이 얼마였어? 6,500만 원 이하고 얼마까지 받아갈 수 있다? 2,2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환산 보증금이 위에서 5천만 원인데 월 차임이 100만 원이니까 1억 5천이잖아. 초과해 붙잖아. 그러면 안 되죠. 2,200만 원 받을 수가 없다 해야 되죠. 없다. 4번 틀린 거 알겠어요? 네, 틀렸고. 5번. 을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자, 2019년 5월 1일 날 병으로 넘어가도 이 사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니까 얘가 얘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언제니까? 2019년 10월 1일까지 아닙니까? 맞죠? 이때까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틀렸고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입니다. 이 해석도 잘못됐네요. 자, 답도 잘못됐어요. 2번이 답이에요. 예? 2번에 그 가맥이잖아요. 예. 정액돼야 된다. 가맥일 때는 가능한 거 아닐까? 차임 보조금을 감액 인수 후에 1년 내에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증액하지 못한다. 예, 증액하지 못한다. 가맥은 언제 하는 감액은 할 수 있다. 일단 이쪽 봅시다. 잠깐만 있어요. 그러면 답이 그러면 어떻게 돼? 2번밖에 없는데? 맞죠? 자, 일단 이거 다시 한번 나중에 볼게요. 제가 가서. 요 답지역 해설로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볼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증액했을 때 맞죠? 다시 증액 못한다. 이게 돼 있으니까 감액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런 말도 맞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계약 공인중개사가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조금 10억 너무 갚았죠? 예, 병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고 이 건물 인도받아서 2020년 3월 10일 사업소득 신청했고 13일 날 확정일자 받았네요.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은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대항력 취득은 언제입니까? 자, 사건하고 다음날 아닙니까? 그럼 1번 맞아요? 자, 그래서 대항력은 인정이 된다 그랬죠? 맞고 우선 변제 2번이 답인 거 알겠죠? 그냥 우선 변제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냥 바로 답이죠. 그냥 안 봐도 맞죠? 그리고 3번은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렇고 4번 계약갱신 요구를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둘 다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면 5번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계약한 걸 본다. 맞죠? 근데 무슨 변제는 안 돼? 우선 변제는 안 됩니다. 자, 옆에 가서 3번 문제 풀고.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에 대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옳은 거 되어 있는데, 자, 기업번 한번 보세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돼?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했잖아. 권리금도 적용 된다지. 기업번 맞고. 니은번은 이기 차임에 따라 차임 연체 사실이면 계약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게 주택 임대차입니까? 상가입니까? 그러면 이기가 아니고 상기를 고쳐야 되지.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 기간 내 대위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맞죠? 전차인은 누구를 대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도 마찬가지고 인사특별법, 민법에도 마찬가지고 이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옳은 게 기억하고 이것입니다. 자, 아까 1번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주임법 한번 봅시다. 주임법. 자, 주임법 한번 볼게요. 자, 4페이지. 주임법. 갑소유 액수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자, 봅시다. 주임법 내용이네. 이제 상권 대표 요구하고 있다. 이제 지우면 되고. 주임법 5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15분 시작했거든요. 아니 10분 남았어. 자, 이렇게 해야지 뭡니까? 2차 하신 분들은 집에 가쁘고 가등기 담보하면 되죠. 네? 네. 가긴 어디가? 집에 저 도시에서 공부해야죠. 자, 봅시다. 자, 갑소유의 액수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에게 주택을 인도받고 갑소유 액수주택이야. 갑소유 액수주택.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뭐 했단 말입니까? 주택을 인도받고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자 6월 3일이야. 날짜는 2019년. 무슨 일자 받았다고? 확정일자. 시간까지 나오네. 10시. 확정일자 받았어. 자, 받아. 주민등록 맞췄고. 그러면 확정일자인데 주민등록가 했네. 주주. 맞죠? 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16시에 뭘 했단 말입니까? 근저다고 설정했네. 맞습니까?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가 정이 다음 날이네. 정은 다음 날. 요 병은 16시고 정은 다음 날 몇 시? 몇 시입니까? 16시. 맞죠? 4시. 자, 저당고 설정을 마쳤다. 근저당 설정했다. 을이 개업구인사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주주하고 요거는 다음 날 몇 시? 다음 날 0시에 대항 생기죠? 맞아? 그러면 6월 4일 0시잖아. 근데 같은 날 했잖아, 같은 날. 그럼 뭐가 빨라? 얘가 빨라.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 그럼 얘는 다음 날 4시니까. 얘가 빠르지? 맞지? 그럼 제일 빠른 애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 되는 거야. 개념 잡았어? 요걸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자, 1번. 정의 전저당고 실행하여 X대 경매를 자, 정의 들어왔어, 정의. 경매가 들어가면 최선순위 저당고 밑으로는 다 뭐합니까? 여기 1번이잖아, 1번. 저당고 밑에 얘가 있잖아. 소멸입니다. 배당은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임차권 대항력 주장할 수가 없다 해야 돼. 1번 틀린 거 알겠어요? 없다. 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병의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병의 저당권. 등기하자마자 그때 대항 생기거든. 저당권 효력이 생기거든. 자, 1번 틀렸고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의 경매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으로 인한 은행 임차권을 소멸한다.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이죠. 자, 답이 2번이 정답이네. 자, 을이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지랄하고 있다. 병은 위에 있고 밑에 정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죠. 그럼 뭐를 지워야 돼? 병을 지워야 돼. 그건 맞는 거야? 병을 지워야 돼. 그 다음에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의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인도된다. 아니죠? 아니죠. 경매로 매각된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도 아니죠.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또 4번 틀렸죠? 4번 틀렸고요. 그 먼저 틀렸잖아요. 예, 먼저 해서 틀린 겁니다. 법원에 가서 키 떨어뜨려주면 이제 돈 줍니다. 바로 줘요. 자, 그래서 먼저 인도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X주택에 대해서 을에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우선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조기까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한다. 어떻게 됩니까? 자, 누가 경매 넣었어? 임차인이 넣었잖아.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하고 이런 거 다 있거든. 그러면 신고할 때 뭡니까? 요 임차인 보세요, 임차인이 뭐 했단 말입니까? 법원에 경매를 넣었잖아. 그럼 이 내용 다 있어, 없어? 있어. 별도의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 요건을 다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니까 돈 안 줘가지고 그렇다고. 보증금 반환 안 해가지고. 그럼 이 내용 다 있잖아, 법원에. 그러니까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바로 받는단 말이야. 지가 경매 주체니까. 알겠죠? 네,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틀렸는데 답은 아까 간단하죠? 맞아요?
네, 답은 뭡니까? 겸해 들어가면 무조건 임차권은 다 소멸된단 말이에요. 저다고 밑에 있거나.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개업중개사 갑이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소 용인시 소재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 2년 기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용인시 나왔어요. 자, 주택이 주주했다. 확정일자를 받았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자, 핵심 단어 나왔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에 되는 갑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되어 있는데 1번 한번 보세요. 1번 맞을까 틀릴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 취지 왜 보증금 못 받아서 그렇다고 취지 적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소명할 필요가 없다. 소명해야 된다. 맞죠? 목적물을 반환했는데 보증금 반환 안 합니다. 뭐 하든지. 맞죠?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해야 소명해야지. 1번 틀렸죠? 자, 2번. 병의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등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가 있으나 임차권 등기 비용과 관련된 등 비용은 을이 자,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네. 소송에 관련된 비용, 등기에 관련 비용도 다 청구합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마치면 병에 대한 경우는 유지되지만 우선 변제권 유지되죠. 대우 유지 옆에 적어라. 대우 유지, 대우 프로지 유지되고 있잖아. 대우 유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유지가 된다 해야지. 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의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한다. 등기 명령되고 난 다음에는 대우 유지되잖아. 옮겨도 유지가 된다 그랬지. 상실하지 아니한다 해야 됩니다. 자, 답이 5번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끝난 주택의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바보 임차인 아닙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나오잖아. 답이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갑시다. 개업중개사 갑이 중개로 을과 병은 병 소유의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하는 거지. 그러면 병이 누구야? 임대인. 병이 누구라고? 임대인. 자, 을이 뭐라고요? 임차인. 갑이 계공. 계약 공유회사. 맞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맞아 틀려. 바로 틀렸죠. 을과 병의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을 정했다면 그 미만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차를 몇 년을 본다? 2년. 자, 3번 묵시적 갱신되면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누굽니까? 임차인만 계약 해지할 수 있지. 임대인은 몇 년 보장? 2년 보장이야. 왜? 주임법이니까. 상임법에서는 몇 년 보장? 임대인은 1년 보장. 맞아요? 자, 그래서 2년으로 본다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을이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병의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 3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랬죠?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 4번 지문.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를 하여 갱신이 되면은 기간 몇 년입니까? 플러스 2년이죠? 앞에 2년에다가 플러스 2년이라고. 맞죠?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를 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해지 통할 수가 있다. 을이 누굽니까? 임차인. 자, 그래서 답이 미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차인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개공인데 중개 의뢰인인데 주임법입니다. 틀린 거. 자, 보자. 1번은 맞습니까? 주택임대차 뭐 보면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그 임차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도 적용된다고 했잖아. 맞고. 2번 질문은요.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면 플러스 2년이 했지? 2년입니다. 맞고 3번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 갖춰야 되어 있습니까? 대항력을 갖춰야 보증금 중 일종의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전에 갖춰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 4번 질문은요. 대항력을 갖추면은 임차주택의 양수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아까 했죠? 네, 맞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를 마쳐진 임차인은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등기돼 있잖아. 대우 유지 기억납니까? 대항요건 우선 변제는 상실하지 아니한다. 유지가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왜 들었다고? 자, 소액보증은 보증금 중 일주기가 받기 위해서는 자,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된다?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작년 문제 봅시다. 안 어렵죠, 지금? 자, 5번. 개공입니다. 주임법이야. 오는 거 틀린 거네, 틀린 거. 틀린 거. 자, 기업번 봐봐. 미등기, 전세도, 준용. 오케이. 맞죠? 니은번. 아까 뭐랬어요? 실제 용도야, 공부서 용도야? 실제 용도야. 니은번 X네. 자, D급번은요?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 배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에는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에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없으면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그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합니다. 신청을 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급번 틀렸어.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네. 니은하고 D급. 맞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가등기담보회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요 밑에 상가에 대해서 1번은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